예, 시민 여러분, 저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 이장섭입니다. 이번 선거가 이제 28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을 완전히 좀 정리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청주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이장섭이 이제 그 민주당 집권 여당 소속 후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으로 청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청주시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 후보, 중국의 모든 후보가 다 이제 현역이라는 점이 그런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전국적으로 봐도 내란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분들이 공천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뭐 1년이 넘어가고 2년을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란 이야기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 흐름 또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걱정도 되고 합니다. 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하면 이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완전히 좀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에 청와대를 거쳐서 국회의원 또 충청도 정무부지사까지 어떤 입법과 중앙정책 그리고 지방행정 골고루 경험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청주시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모시고 열심히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청주시장을 출마했느냐에 대한 문제는 청주시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말 인구 이제 90만이 다 돼가는 청주시인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흐르는 대로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뜯어보면 청주시가 굉장히 가능성이 미래 어떤 발전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민의 삶의 질, 시민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시점이 청주시의 미래를 차분히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시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번에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통해서 SK 하이닉스의 세수가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주시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그 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우리 그 에코프로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그 2차 전지 업체들이 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창을 중심으로 한 IT 산업, 그리고 오송 중심으로 한 바이오 산업,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 첨단이고 미래의 어떤 비전이 많은 이런 그 산업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이 지나면 2차 전지, 2차 전지가 지나면 IT 내지는 바이오,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서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역량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시민들의 삶을 키워나갈 거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청주의 어떤 기존의 그 도시 정체성이랄까요? 좀 뭐 어떤 도시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시민들이 다들 말씀하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청주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갈 곳, 이 쉴 곳을 좀 더 정비하고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쩌면 청주 박물관, 어린이회관, 상당 산성으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 단일축,
청주 도시관광의 단일축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암생태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스타필드라는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북토성까지 포함을 해보면 이쪽을 국가정원으로 좀 대규모로 확대시켜서 새로운 도시관광의 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노레일도 좀 넣고요. 호수도 좀 큼직하게 넣고 이런 당장 4년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보면 될 일인 것 같고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갈 곳은 어디? 그러면 청남대잖아요. 그런데 현재 청남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청남대를 케이블카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중앙정부 특히 이제 기후에너지부와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시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경제적으로 축적된 어떤 힘, 역량들을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 두 가지의 어떤 아젠다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저는 청주시장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도시에 말씀드렸던 그 산업 포트폴리오는 잘 짜여져 있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제가 대표적으로 이번 공약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오송, 오창, 옥산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국서부 벨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지역을 30만 이상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성장축으로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송에 뭐 아시겠지만은 바이오 산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대기업,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뭐 큰 대기업의 어떤 이렇게 리딩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서 이 부분들을 정부랑 협의해서 어떤 규제 프리존, 샌드박스죠. 이런 막 오송에 와야 어떤 바이오와 관련한 R&D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제도적 혜택을 준다면 오송의 바이오 산업들은 활발하다. 그리고 국가 제3산단이 이제 대규모로 열리기 때문에 이곳에 국가 바이오 산업의 핵심 축들, 이를테면 뭐 카이스트의 어떤 바이오 관련한 어떤 캠퍼스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첨단 기계들, 이를테면 중입자 가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적시킬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할 수 있겠고요. 문화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도움구장 내지는 도움공연장 뭐 이런 부분들을 국가의 중심이라는 오송역 분기역이 있는 오송역 접근성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이곳을 중심으로 좀 펼쳐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창은 이제 그 방산 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의 어떤 R&D 부분들, 그래서 고급 인력들이 와서 최상의 정주 여건을 누리면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오창, 옥산, 오송이 서로 연담화되면 서로 붙어가면서 어떤 30만 새로운 어떤 성장축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재정,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건가, 청주시 행정이 이런 부분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저는 새로운 도시 관광축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좀 어필하고 싶은데, 현재 이제 스타필드가 테크노폴리스 이 지역에 계획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순히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청주 시민들이 도시의 어떤 소비 문화를, 좀 고차원적인 소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어떤 쇼핑과 관련한 스트릿, 이 확장해서 이 스타필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시민들이 좀 모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형성을 하고요. 그 인접해서 문암생태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국가정원화하면서 지금보다 2배 정도 이상의 크기로 확대하면 호수공원도 나올 것이고 시민들의 다양한 쉼터들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 건너에 묘천 건너에 정북토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좀 정적인 쉼터. 그래서 청주의 어떤 역사 문화를 아주 그 사만 시대부터 오는 역사 문화를 거기 가면 좀 스토리텔링으로 좀 차분히 익힐 수 있는, 그래서 이 세 축을 가지고 상당산성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도시 관광 문화와 또 대별되는 한 부분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모노레일이나 어떤 트램 등으로 이 세 축을 연결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좀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고급스럽게 어떤 생활의 어떤 쉼 공간을 마련하는 것들, 이것이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청주의 새로운 어떤 시민 행복 문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기존에 청주시장 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행정 전문 관료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행정 틀 내에서 이렇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행정이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것에서도 어떤 기존의 어떤 행정 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청주시 행정에서 약간 소외되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장섭의 장점은 행정 전문 출신이 아니면서 행정과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 그리고 국회에서의 어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어서 어떤 한계적인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장섭 특유의, 이장섭만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괜찮은 정책들, 그리고 우리가 제안하는 어떤 중앙정부와의 예산 사업들을 중앙정부에서 채택되게끔 만드는 이러한 어떤 인적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풍부하게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기존의 행정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행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후보, 그리고 집권 여당 후보로서의 어떤 정책 실현의 어떤 수월성, 이런 부분들을 제 강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면면을 뚜렷이 살펴봐야 될 시기가 이제 현재의 시기입니다. 저 이장섭은 그동안에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으로서 역할을 시민들에게 위임받게 되면 그동안에 만나 뵀던 시민 여러분들의 그 요구사항들, 그리고 청주시에 바라는 바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함께 소통하는 그런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기존의 행정 틀에 묶여 있던 청주시 행정을 저 이장섭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특별시 청주시 행정으로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